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민의 주식 뉴스 공장. 신년을 맞이해서 주간 총정리 부분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시간에는 뭐 상반기, 하반기 우리가 1년 전체적인 전략 부분들을 다 바라보는 것도 괜찮긴 합니다만 1차적으로 상반기 전략 부분에서 좀 약간 매크로 관련된 부분들 있죠. 각 종목군, 섹터별 어떤 장단점 부분들은 다른 시간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분석 부분들을 진행하도록 하겠고, 신년 전략 2018년도에 시장의 큰 그림 부분들, 상반기 기준으로 일정이라든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 좀 드려볼까 합니다. 특히 유동성 측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 그림 부분들을 그려놓고 여기에 이제 뭐 2017년도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2018년도 1, 4분기 실적 관련된 부분들의 가감의 어떤 컨센서스 형성이 되면서 그 글로벌 전체적으로 달러든 유로화든 그 다음에 우리나 원화든 다 영향 부분들 좀 받겠죠. 어차피 이익에 민감한 게 환율이고 뭐 이익이나 영업이익 부분들에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환율이나 금리 부분들이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원자재 부분들까지 영향을 좀 주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달러의 움직임, 유로화의 움직임, 그리고 이에 따라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반기 매매 전략, 그리고 1, 4분기하고 2, 4분기에 이 유동성 측면 부분들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은 어디 쪽에 있고 어떤 내용 부분들이 있는지 이걸 한번 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시장 전략 1번 첫 번째 방송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얘기를 드릴 부분이 올해 2017년도의 하반기에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코멘트를 드렸던 부분 중 하나가 달러 인덱스를 참 많이 얘기를 드렸어요. 91선 정도 내려오면 지금 말고 그 전에 3분기 언제죠? 91 정도 되면 달러 인덱스 매수권이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다 라는 얘기를 들었고, 94, 95 돌파되지 않으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지금 다시 그때 94, 90, 94.5, 95 거의 근접하는 시점 부분에서 제가 만약에 다시 달러 인덱스를 매수를 접근을 한다 하면 다시 91선 정도 달러 약세 쪽에서 기다리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죠. 그거 그대로 유지해요. 지금 92선까지 하회가 됐고 좀 더 하회가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의 방향은 매도 방향이에요. 매도 방향. 아직까지 그 추세 부분에는 반전 신호 부분들은 나오지 않고, 이번에 그 세제 개편한 부분들이 나왔는데 그리고 세제 개편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그 해외에 있는 자금들이 국내로 들어가는 일부 자금들이 몇몇 기업들이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시장에서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은 그것보다는 이미 주가 부분들로 인해서 기업들이 이익들이 먼저 선반영 부분들 어느 정도 진행이 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려하는 부분은 달러 인덱스 측면에서 세제 개편 부분들을 세제를 이제 감세를 해줬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재정의 어떤 문제 부분들이 좀 부각이 좀 되면서 달러가 약세 측면 부분으로 가는 방향 부분이 있고, 원래 기조 자체가 트럼프는 아마 1월 달에 중국 1, 4분기 내에 중국 관련된 보호무역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할 거예요. 보호무역을 좀 진행한다는 의미 부분들은 여기 이 내용들이 포함이 됐죠. 달러를 약세를 해서 수출주, 경상수지 적자 부분들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 부분들을 키우겠다는 기본 전략 부분들이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는 강세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빠르게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들로 내년에 이제 일정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좀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내년 2, 4분기 되면 내년 하반기 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간 선거가 있어요. 중간 선거에서 이번에도 보면 12월 달에 민주당이 상원선거 벨리바바인가요? 거기에서 공화당이 패했죠. 민주당이 이겼던 것처럼 1년 동안 상당히 많은 불협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로 인한
민주당 쪽의 어떤 승권 부분이 좀 더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중간 선거는 또 이건 틀립니다. 중간 선거에서는 의석수가 바뀌기 때문에 트럼프도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세제 개편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표심을 얻는 방향 쪽으로 인프라 건설 관련된 부분들에서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에 보면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되죠. 그래서 2, 4분기부터는 이렇게 뭡니까 규제 완화라든지 서민들에게 시장적인 정책 부분들을 진행하면서 달러가 강세보다는 약세 쪽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3분기, 4분기에 달러 인덱스 91선에서 95선 정도 근접하면서 자 달러 반등 강세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91선에서 대기 박스권 파동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 말씀을 좀 드렸죠. 그거 그대로 유지입니다. 그래서 91선 정도까지는 그 달러 인덱스의 방향은 매도 방향, 인버스 방향이고 그 다음에 그 시점에 가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매크로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보면서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여기에 이제 유로화가 상당히 밀접한 영향 부분을 줍니다. 일반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좀 많이 어려우신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환율 같은 경우에도 뭐 용어 자체도 어려워요. 달러가 약세냐 강세냐 오르고 내리느냐 저도 이걸 이해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지금도 가끔 가다 보면 달러나 유로화든 우리 원화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달러가 강세가 되면 신흥국이 약세가 될 수 있는데 또 신흥국도 보면 신흥국 내에서도 우리나라 원화가 있고 일본 엔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대만 중국이라든지 위안화든지 이런 통화들이 많이 있죠. 근데 어느 나라는 거기에 반응하는 데도 있고 어떤 또 반응 안 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경중 부분들을 따지기는 상당히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큼직큼직하고 뭐지 보면 달러라든지 유로화 그 다음에 위안화 정도만 특히 엔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달러와의 방향이고 91선 정도 되면 반등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인데 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것은 유로화죠. 근데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하반기 2분기 넘어서면 9월달 정도에 22 통화정책회의 9월달 정도에 이제 작년에 원래 연기로 했던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들이 일시적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반 넘어서서 유로화는 조금씩 반등을 하는 그런 추세 부분들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부분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하고 유로화 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서 다들 지금 다 갇혀 있어요. 달러도 마찬가지든 유로화든 급격하게 달러 유로화 뭐 거기에 또 뭡니까 유가까지 다 갇혀 있다고 유가 말고 금리까지 다 갇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진폭 자체가 너무 급하게 나오는 방향 부분들이 아니라 계속 박스권에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이 파동 부분들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흐름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고압 경제라고 했던 인플레이션이 천천히 너무 급하지 않게 천천히 진행되면서 파월 차기 연준 의장 부분이 나오면서 뭡니까 통화정책 부분들을 좀 더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풀어주는 방향 쪽으로 그런 흐름 부분들로 가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유가예요. 유가. 가장 큰 변수로 한다고 하면 유가. 인플레이션 부분들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지금 60달러를 근접을 하고 있고 베네수엘라도 지금 계속 지난번 제가 특별방송 부분에서 베네수엘라 부분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수니파, 시아파 관계 부분들의 연관성 하나도 해결된 게 없어요. 지금 그냥 수면 아래로 잠깐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트럼프도 보면 예루살렘 부분들을 건드려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 유엔에서는 당연히 반대죠. 이제까지 미친 전략 부분들은 계속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라는 중동 관련된 부분, 서로의 패권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도 미국을 버릴 수가 없고 미국 입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버릴 수는 없어요. 왜? 달러의 기축통화를 만들었던 게 1970년대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정정권 부분들을 미국이 우산 부분들을 씌워주는 걸로
모든 석유의 결제 부분들을 달러로 하면서 그때부터 달러가 본격적으로 기축통화 역할 부분들을 하는 스타트가 좀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런 미롤 관계 부분들로 인해서 서로 버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균열이 오는지 안 오는지 하나의 힌트 부분들 여러분들 생각나는 김에 말씀을 드리면 아람코가 어디로 상장하느냐예요. 지금 지난번에 한번 약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도 홍콩으로 해라 하면서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도 다시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영국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으면서 여기에 부가적으로 러시아하고 지금 미국하고 지금 서로 싸우고 있어요. 싸운 것보다 서로 물밑 작업 부분들 하고 있어요. 뭘 물밑 작업을 하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LNG를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인데 가스를 수입해서 해달라고 지금 러시아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미국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오펙하고 감산 합의 부분들을 사우디아라비아 공조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당근 부분들을 제시를 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죠? 진역질 리스크 부분을 통해 가지고 무기 팔아먹고 그 다음에 중동 패권 부분을 다시 찾아가면서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이란을 견제를 하면서 무기는 또 뒤로 또 팔아먹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부분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미롤 관계가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조금씩 금이 가느냐, 아람코 상장과 LNG 수입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 조금씩 이런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이거는 거기까지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죠. 달러 인덱스 기축통화 관련된 부분에 연결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유가 측면에서 유가는 지금 60달러가 지금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조금 속도가 과하고 65달러는 넘어서지 않겠다고 제가 그 하반기 내내 얘기를 드렸죠. 잠깐 오버슈팅 부분들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도 돼요. 왜? 인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덱스 부분들을 글로벌 전체 경기 지표라든지 아니면 경제 주체들한테 어떤 각인되는 효과 부분을 한번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65에서 계속 넘어가 가지고 오버슈팅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이건 우리가 글로벌 경기 부분에서 바로 오버슈팅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 한 템포 숨고르기 부분들 해가면서, 물론 이제 거기에 맞는 섹터별 종목군들은 화랑장이 되겠죠. 그때 이제 그 종목군들만 매매를, 그 섹터들만 매매를 해야 되겠지만, 근데 이제 그 효율적 부분들은 조금 시간 한번 대표지면 과열이 되면 좀 시켜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 조금 우려를 하는 어떤 지표 부분들로 보시면 됐다. 그래서 원자재 부분에서 특히 유가는 잠깐 뭐 한 3주, 2, 3주, 한 달 내로 60달러, 65 정도까지 오버슈팅 부분 나오는 괜찮지만 이게 한 달, 두 달 이상 가는 것은 글로벌 경기 전체에는 그렇게 좋은 파동 부분들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달러하고 유로화 어떻게 보면 원자재도 유가도 마찬가지고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돈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돈이 많은데 계속적으로 이 돈이 돌아야 돼요. 도는데 이 돈이 돌 때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변수 부분이 속도를 가속화시키느냐 아니면 한 템포를 쉬고 가게 하느냐의 어떤 매개체 역할 부분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일단 이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분기, 2분기, 일단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현재 시점에서 이제 영업이익이라든 이런 부분들이 컨센서스 외에 실질적으로 나와 봐야지만 알겠지만, 특히 1, 4분기 마찬가지고 1, 4분기, 2, 4분기에 마찬가지인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선업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IT 쪽이 실적이 일단 항상 좋아요. 그건 뭐 부정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보면 대부분의 섹터가 아직까지는 다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그 열기가 계속 남아 있어요. 한꺼번에 죽지는 않아요. 단지 이제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 뭐 자동차라든지 아무튼 저평가의 섹터가 저평가만으로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거 아니죠. 반대로 시장이 실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 우리가 박스권 파동, 박스권 파동 정도 3,000을 가기 위해서는 박스권 정도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파동 부분이 나와야 되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 특히 1월 달에 세제 개편한 부분들까지, 세제 혜택 부분들까지 나오니까 강도가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 부분들 열어두시고,
우리가 이제 그 기간별로 매 달마다 이렇게 중요한 일정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본다 하면, 일정 부분에서 이제 보실 부분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특히 이제 뭐 하반기는 일단 나중에 두시고, 1월달에는 당연히 뭐 CS죠. CS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세제 개편안, 코스닥 그 혜택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자,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부분이, 잠시만요.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준 의장이 취임을 합니다. 규제 완화의 방향 부분들이 있겠죠. 그리고 1월 달 하나 더. 1월 달에 이제 그 트럼프가 세제 개건 다음으로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들의 방향성 부분이 나올 거고, 여기에도 중요한 부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 미국에서는 인프라 투자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되는데, 자, 그러면 유럽은 독일의 총리가 지금 취임을 했는데 연정이 아직 깔끔하게 마무리가 안 됐어요. 연정을 깔끔하게 마무리 지금, 물론 이제 3인당하고 합의 부분들이 진행됐지만, 거기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 부분들이 지금 정리 중인 걸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이 유럽 쪽에서는 나중에 이제 22 통화정책 회의 부분하고 연결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1월 달에는. 이렇게 보시고, 2월 달에는 1월 달에 CES가 있다면 2월 달에는 MWC가 있죠. MWC 부분이 있어요. 2월 달에는 MWC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에 볼 부분이 러시아 대선입니다. 푸틴이 사선의 재선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거의 뭐 되는 방향으로 지금 돼 있죠. 사선으로 지금 되는 방향으로 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사선의 진입 부분들이 잘 되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월 달에 이제 러시아 대선 3월 달에 이제 푸틴이 나오는데, 3월 달에는 중국의 전인대가 있어요. 중국의 전인대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가 3월달 전인대 쪽에서 중국 시진핑이 원래 이제 10년 정권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죠. 10년에서 15년 정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 했는데, 그 내용을 바꾸는지가 제일 화제가 좀 될 것 같아요. 3월달에는. 그리고 이제 4월달은 4월달 5월달에는 이제 5월과 6월달이 저는 중요하게 보는데, 5월달에는 이제 중국의 MSCI 작년에 이제 편입된 거 있죠. 거기에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편입 부분들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6월달에 이제 한국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제 일단 일정으로만 본다 하면 1사분기에서는 그러니까 1사분기 일정으로 우리가 대략적인 그림 부분 한번 잡아본다 하면 1사분기에 1월, 2월달은 코스닥의 모멘텀 자체가 일단 좋기 때문에, 물론 여기 이제 코스피의 실적 관련된 부분 따라서 그 종목군이 턱턱 개별적으로 튀는 움직임 부분이 나오겠지만, 1월 달에는 코스닥 쪽하고 그 다음에 코스피 쪽이 실적 관련된 부분, 근데 코스피는 박스권 파동, 이런 파동 그 부분들이 그려질 수 있고, 일단 현재 시점 부분에서는. 그리고 이제 2, 4분기 내에서는 1, 4분기 때 반등 나온 거에서 4월, 5월, 특히 이제 우리가 지방선거 전에는 지수라든 이런 부분에 크게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 부분도 없어요. 그래서 4월, 5월, 특히 이제 2, 4분기 실적 관련된 부분들, 1, 4분기 실적이 마무리되는 시점 부분에서는 이 2, 4분기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그 중국 지수 편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방선거의 마무리 부분들로 인해서 약간 숨고르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일단 가능성 부분들, 우리가 이제 크게 그림 부분들을 그려놓는다 하면 일정상으로. 하지만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글로벌 달러, 유로화,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에 나오는 실적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 부분들을 할 수 있다고 미리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18년도 시장 전략 일부 신년 전략에서 글로벌 유동성의 측면 부분을 일단 앞에 걸 중심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얘기 드렸던 1분기와 2분기의 중요 일정 다 매월 1월달에 뭐가 있고 2월달에 뭐가 있고, 이건 이 매월에 어떤 내용들이 있다는 이 정도만 체크해 두시고, 어차피
그의 세부적인 사항 부분들은 그 시점에서 부가적으로 주변 상황이라든지 매크로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더불어서 같이 동반 설명 부분들 계속 절시는 될 예정이니까 일단 크게 이렇게 그림 부분만 그려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위 관련 일정 부분들은 제가 텔레그램 그 회원님들에게 캡처를 해가지고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화상도가 조금 좋지는 않은데 제가 화상도 좀 좋은 걸로 다시 올려드렸으면 올려드리도록 하겠고, 1차적으로는 텔레그램에 올려드렸으니까 그 내용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중간중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년 전략 2018년도 시장 전략 일부 글로벌 유동성 관련된 부분들의 집중적인 코멘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2018년도 시장 전략 첫 번째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